안녕하세요. 성동에 살아요. 배칠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죠. 학교들 개학도 연기가 됐고요. 직장들도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참 불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럴 때 또 보면 필요한 정보도 많겠으나 더불어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요. 평소라면 그 정도에 절대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다만은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딱 들으면 왠지 내적 갈등이 심각해지는 그런 경험들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코로나19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시국이어도 잊으면 안 되는 거 있죠? 구조대. 방송 듣기 전에 바로 지금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코로나19 팩트체크 빠르게 출발해보죠. 가짜뉴스는 가라! 코로나19 팩트체크 가짜뉴스 검증단.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공보 담당관 양희애 아나운서 오랜만에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짜뉴스 검증단 팟캐 제작팀의 대표에서 나왔습니다. 양희애입니다. 잘하셨어요. 오랜만이에요. 네. 여러분께 구민 여러분께 코로나19 가짜뉴스 검증해드리려고 당직도 바꿔갖고 오늘 자리에 함께했다는데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 재난 대응 심각 단계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비상 상태에 있고요. 1층 성동 책마루도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실 때 느끼셨겠지만 모든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철저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 좀 저를 이렇게 막 검거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막 잡아가지고 네. 열도 체크하라고 하고 손소독도 하라고 권하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지금 철저히 해서 나쁠 건 없죠. 네. 그렇다 보니 모든 또 구청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당직도 서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팩트체크 파트 1 먼저 카톡방부터 살펴볼게요. 핸드 드라이어를 쬐주면 세균이 죽는다. 이런 얘기가 돌아다녀요. 자,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순회보건대 김희진 총장입니다. 저도 가정의학과 전문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되시죠? 제가 확실하고 간단한 소독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열에 가장 약합니다. 온도가 30도만 되어도 활동이 많이 약해지거나 죽습니다. 따라서 어느 집에나 있는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세요. 헤어드라이기는 온도가 70도나 80도까지 올라갑니다. 외출 후 신경 쓰이는 옷이나 물품을 모두 헤어드라이기로 샤워시키세요. 마스크나 목도리 등 모두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바이러스가 모두 죽었으니까요. 지금 당장 실행하셔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야, 이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좀 꾸며서 들려드렸는데 이런 글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에요? 네,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과학검증위원장에 따르면요.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실험 결과에서 온도가 50도가 되거나 습도가 높거나 그러면 바이러스 생존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결과에 준해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50도, 60도가 됐다고 바로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맹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국립중앙의료원 신형식 감염병 센터장에 따르면요. 알코올 손소독제나 알코올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옷에 뿌리면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안전하고 또 바이러스도 죽이는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차라리 알코올 손소독제나 알코올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옷에 뿌리는 것이 네.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네. 평소 같으면 그냥 웃고 말 내용인데 시국이고 우리가 좀 많이 뭔가에 쫓기고 있다 보니까 네. 솔깃해지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꼭 이럴 때를 노려서 가짜뉴스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좀 침착해져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앞서 얘기한 글의 작성자가 자칭 총장이었다면 이번에는요, 자칭 우한 파견 연구원이라는 분의 글이에요. 이 또한 카톡방을 통해서 퍼지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한 연구소로 파견되는 곽구영의 글입니다. 꼭 많이 전달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한 바이러스는 내열성이 아니며 26에서 27도의 온도에서 죽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신다. 친척들에게 더운 물을 마시도록 하면 예방할 수 있다. 햇빛 아래로 가세요. 찬물, 특히 얼음물을 마시지 마세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은 모든 바이러스에 효과적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거 선뜻 믿기는 힘든 얘기예요.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면 예방이 될까요?
서울특별시 의사회 박홍준 회장에 따르면요. 바이러스는 온도가 상승을 하면 활동성이 약해지는 것은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을 먹었다고 해서 체온이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 네. 따뜻한 물을 먹으면 이제 따뜻하죠. 그냥 목이. 그렇죠. 체온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허, 참 이런 얘기들 그럴싸해서 자꾸 믿게 되니까. 네. 자, 이번에는 언론사 사칭이에요. 이거는 언론사 보도 사진처럼 보이는 기사였는데 속보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5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려드릴까요? 오늘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 보충 수업 도중 쓰러진 학생을 근처 성 빈센트 병원으로 데려가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고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현재 격리 중이라고 밝히었다. 학생의 부모와 학생의 학교 유신고등학교는 현재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야, 이거 뭡니까? 네, 해당 기사가 SBS 로고를 사용을 했지만 SBS 기사와는 다른 글자체를 또 썼고 밝히었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어색한 표현을 쓴 가짜 뉴스라는 글을 공식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예. 또 이 사진의 유포 경위도 파악을 했고요. 또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는 입장 역시 전했습니다. 요즘에 참 이게 많은 소위 매체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정말 어찌 보면 수천만 개의 미디어가 있는 셈이잖아요. 네, 생각만 하면 맞아요. 참 어려운 세상이네요. 네. 자, 그리고 목격담 사진도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음. 이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느 시민이 제보한 내용입니다. 2호선 역사 안에서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사진을 붙여서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방금 건대에서 중국인이 쓰러졌어요.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집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봤더니 중국인이더라고요. 진짜 숨 참고 집까지 뛰어왔잖아요. 건대 사시는 분들 진짜 조심하세요. 네, 이거 봐요. 이 뭡니까 이거? 어떻게 됐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글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KBS에서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건대 입구역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사진 속 남성이 중국인은 맞다고 해요. 근데 아파서 쓰러진 게 아니라요. 술에 취해서 쓰러졌던 거라고 합니다. 많이 드셨구나. 당시 바닥에 누워서 구토도 또 했고 술 냄새가 엄청 났다고 해서 가족에게 연락해서 귀가를 시켰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냥 취객이었던 거잖아요. 그랬나 봐요. 어허, 참나 이거. 자, 그리고 마스크에 대한 사실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는 이걸 빨아서 써도 된다. 누구는 이제 뭐 천 마스크로도 충분하다. 이게 뭐 비말만 막아주면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좀 많이 있는데 네. 헛겹이나 면 마스크 또 수제 마스크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거가 이게 팩트가 맞을까요? 절반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아, 절반 정도. 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최평균 교수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물론 실험 조건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단순 비말은 일반 수술용 헛겹 마스크로도 95% 차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네. 즉 사용하는 마스크가 수술용 마스크라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방안에 목적을 둔 면 마스크는 100% 차단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맞아, 좀 듬성듬성하니까. 그거. 네, 또 인증된 필터가 없어서 쉽게 젖어버리기 때문에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을 바라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아무것도 안 끼는 것보단 어떠한 마스크라도 끼는 게 좋고 가능하다면 인증된 필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자리가 헐렁하지 않도록 꽉 조여서 제대로 잘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올바로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황당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마스크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거 뭐 소독한다는 얘기 같아요. 네. 워낙에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나 도는 것 같은데 네. 이거 팩트 맞습니까? 거짓이라고 합니다. 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게 되면 마스크 필터가 망가져서 더 이상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니까요. 최대한 그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또 워낙 지금 물량이 또 부족하잖아요. 마스크 물량이. 이럴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사용하는 것 같은 루머는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지혜가 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나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고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는 재사용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다음의 사항을. 네. 네.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 이내 하나여 재사용이 가능하고 남이 쓰면 안 됩니다. 네.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을 한 후에 재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또 헤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건조를 하거나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전기 필터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이게 사실 마스크가 과학이더라고요. 음. 대강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자, 이번에 그래서 마스크라는 것에 대해서도 참 예기치 않게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번 참에 배운 그대로 실천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얼른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된다는 걸 금세 알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이 가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에 몰려 있는지라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침착해야 돼요. 자, 여기에 황당한 코로나 상식도 더해집니다.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마늘 등 항균 기능이 있는 건강식품을 먹어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더라. 또 참기름을 몸에 바르거나 먹으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더라. 코로나 맥주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매게 한다. 와, 무섭다. 바르는 소염 진통제를 코 주변에 발라두면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 네, 모두 거짓이래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염 진통제를 코 주변에 바른다는 거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전에도 있었잖아요. 예. 그저 뭡니까 메르스. 네, 메르스 때 네, 그랬었죠. 메르스 때도 예. 돌았던 건데요. 모두 근거 없는 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 참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래. 음, 자, 그리고 어딜 가면 안 된다 같은 장소 괴담이 있어요. 이거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볼 텐데 먼저 확진자가 다녀간 지하철역을 방문하면 이거 바로 감염된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먼저 확진자와 비슷한 시간대에 그곳에 방문을 했는지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정확한 확진자의 동선은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확진자가 방문 뒤 방역 전 2, 3일 이내에 방문을 하셨을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혹은 지역 보건소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후 보건소의 역학조사반의 판단에 따라서 접촉자로 구분이 되면 2주간의 자가 격리가 시작이 됩니다. 또 만약 확진자의 동선이 밝혀진 뒤 소독 작업이 된 후에 방문을 하셨다면 감염의 우려는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네. 소독 작업만으로도 바이러스의 99.9% 이상 사멸되는 효과가 있는 데다가 소독 작업 완료 24시간 이후의 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감염된다는 이 말도 뭐 절반의 사실 정도. 그러니까 비슷한 시간에 방문을 했으면 네.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네. 완전히 소독 관리가 되고 난 24시간 후에는 괜찮다. 네. 그래서 일단 구분을 잘 해야겠네요. 그죠? 네. 예, 그렇게 맞아요. 좀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공중 목욕탕 편입니다. 목욕탕 물로도 감염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좀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거 어때요? 대체로 거짓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목욕탕 물은요, 염소 소독 처리가 되어 있는 데다가 물의 양이 비말의 양에 비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희석되어서 바이러스가 감염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음. 다만 목욕탕의 특성상 탈의실에서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죠. 또 테이블이나 옷장 등에 묻은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 목욕탕을 자제해야 되긴 하나 그 원인이 목욕탕 물은 아니고 네, 그 장소의 특성이 그렇다. 그렇죠. 좀 자제해주면 좋을 것 같다 정도 네.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알아보면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네. 근데 말이죠. 이렇게 가짜뉴스를 우리가 오늘 팩트체크를 해봤는데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들 이거 처벌은 안 됩니까? 이거 지금 같은 상황에 국민들이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런 틈에 무리하게 장난을 치는 거 이거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닐 텐데 맞아요. 이거 너무 화나지 않아요? 그래서 대검찰청이 지난 1월 30일 날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지난달에는 또 전국 18개 일선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대응팀을 만들도록 지시를 했고요. 닷새 뒤에는 사건 처리 기준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법무부에서도요, 지난달 대검을 통해서 각급 일선 검찰청에 공무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 방해 회피, 감염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진찰 거부,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 매석, 네. 그리고 집회 시위 관련 법령 위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환자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어제 실제로 처벌받은 경우가 있어요? 네, 1월 29일 인터넷 포털 카페에 이런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카페. 네. 어떤 요양병원에 코로나 감염 의심자가 있는데 병원에서 방치하고 신고를 막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돌았었거든요. 좀 그럴싸해 보이니까. 네. 예.
이 사건은 최초 유포자는 물론 중간 유포자까지 잡혔습니다. 잡히네요. 네, 중간 유포자는 게시글을 삭제를 했고요. 또 사과글을 게시를 했고 최초 유포자의 경우는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이렇게 가짜뉴스와 개인정보 유출 등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만 하면 대부분 3일에서 4일 내에 최초 유포자와 중간 유포자가 특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잡히네요. 네, 경찰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강화를 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구속해서 수사를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 그리고 모방에 의한 행위까지도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허위 조작 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이나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맞아요. 표현의 자유라는 게 분명히 있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라든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뭐 발달 정도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좀 상충되는 부분도 물론 있는데 네. 이런 전 국가적인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이거는 좀 하면 안 되죠. 예. 네. 이거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나저나 가짜 뉴스 이거 왜 이렇게 활개치는 걸까요? 이게 뭐 불안 심리 때문에 그런 거 맞는 것 같은데 이 인간의 지나친 장난이니까 뭡니까 이거? 네, 이런 현상은요. 학자들도 지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경우는 확인된 사실만 말하는 정부의 발표보다는 확진자의 동선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가짜뉴스 자체가 이러한 정보 공백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어 만들어지고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작은 시차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확인을 하고 꼼꼼하게 해서 발표를 해야 하는 그 입장입니다. 정부에서는 맞아요. 뭐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모든 게 사실이어야만 하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사람들은 정보 공백이라는 게 있는 거고 불안한 거고 알고 싶어 하고요, 또. 예, 그 사이에 뭐 하나 이렇게 그럴싸한 거 톡톡 던져주면은 그 유포가 되는데 이 현상을 참 어떻게 막을 수 있으려나요? 자,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면 우리 시민들의 역할은 유언비어를 막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스스로 앞장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모쪼록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공보 담당관 양희 아나운서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정책 팟캐스트 배칠수의 성동의 살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배칠수의 구조대가 돼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합니다. 저는 배철수입니다. 배칠수의 성동에 살아요. 네, 오늘 방송은 코로나19 팩트체크로 꾸며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안전이잖아요. 조금 번거롭고 불편해도 마스크 꼭 끼고 생활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시고 무엇보다 스스로 건강관리, 면역력보다 좋은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 건강도 잘 지켜서 하루속히 우리 사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격주 월요일에 격조 있는 팟캐스트 배철수의 성동에 살아요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건강하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